자, 우리 올해 2025학년도 대비해서 7, 8월 기출문제 풀이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단은 주차는 7주 동안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강일을 7월 14일 날 잡았어요. 매주 일요일, 우리 이론하던 것처럼 매주 일요일에 시간은 10시에서 17시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휴강 없이 7주를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6월 마지막 주에 끝나요. 6월 마지막 주에 이론 2가 다 끝나면 7월 첫째 주, 7월 7일에 해당하는 주는 한 주 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론이 끝날 때마다 한 주씩은 텀을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목적으로 좀 정리할 것들 마무리하시고 혹시 예습이 필요하다면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시간들을 두고 있어서 제가 7월 첫째 주는 강의 없는 상태로 7월 둘째 주인 7월 14일부터 7주 동안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다룰 연도는 14년 이후의 과목들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2008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때 뭐 서술형, 객관식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사실 2014년 이후에 객관식,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이상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만 보더라도 지금 벌써 11년 정도가 됐거든요. 이것만 해도 문항수가 250개 이상의 문항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7주 안에 이런 것들을 끝내야 되는 시간적인 한계점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신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보면서 제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객관식에서 있던 문제들 여기다가 끌어다가 같이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14년 이후에 나온 문제들은 빠짐없이 전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10년 이상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되게 분량이 많고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같은 것들이 왜 지나간 문제를 왜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가에 대한 좀 그 의미를 부여해서 보자면 우리 1월부터 지금 6월까지 이론을 1, 2에 대한 이론 내용들을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과목들의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봤는데 이것들을 이제 스스로 복습을 하셔야죠. 그리고 개념들 정리를 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론으로 우리가 개념 이해를 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지금 좀 약하지?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되지? 에 대한 좀 차등적으로 이거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강한 과목이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어차피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내가 약하고 잘 모르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과목이 약한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약한 과목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특히 약한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식품위생학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단체급식이 약한지 아니면 식품위생학이 약한지에 대한 과목적인 차이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위생학 부분에서도 나 식중독은 좀 약해. 외울 거 너무 많아. 헷갈려서 안 되겠어. 맨날 헷갈려. 라고 하는 걸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나 해썹 쪽은 좀 강해. 라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기출문제 풀이를 했을 때 조금 잘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예전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봤을 때 좀 잘 풀리는 것들은, 잘 알고 있는 것들은, 해설 강의가 좀 이해가 되는 것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구나. 이거는 오케이. 넘어가도 돼.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새로 듣는 것 같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들을 스스로 또 공부 스케줄을 짜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 부족한 챕터, 부족한 과목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출문제는 그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기입형 이후의 문제들을 다루는 이유가 객관식처럼 찍지 않는 답으로 쓸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이유가 답안을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연습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해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 진짜로 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그거를 문장으로 구성하는 거랑 또 말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쓰여지는 게 안 쓰여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 개념들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할 때 문제 풀이를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한번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들도 복습을 해보고 스스로 자기가 어디가 취약한지에 대한 취약점들도 점검을 해보고 답안을 작성해놓은 것도 연습을 해보고 하는 단계들을 거치는 게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모의고사를 할 때 진짜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답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 하는 동안에는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첨삭 진행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확실히 이게 첨삭을 계속 꾸준히 한 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답을 쓰는 거랑 그 문장력이 달라요. 그 문장에서의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좀 두서없이 적지 않고 좀 요연하게 그렇게 다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유기적으로 내용들이 잘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첨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강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1강의 이론 1, 2를 다 수강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뭐 직강이든 뭐 아니면 인강이든 수강생들에 대해서 첨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7주 동안 구성을 하는데 이거 7주 동안 저는 이때까지 해왔듯이 항상 과목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계획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참고해서 보시면 1주차에는 영양 교육이 들어갈 거고요. 2주차에는 영양학이 들어가는데 영양학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2주차랑 3주차에 같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생애주기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2주차랑 3주차에 영양학 생애주기 같이 들어가고 3주차에는 이제 영양 판정까지 들어갈 거예요. 4주차에 식사요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양학, 영양판정, 식사요법, 생애주기 얘네들 특히 얘네들 묶어가지고 우리가 건강진단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이 볼 거고요. 5주차랑 6주차에 조리원리, 식품학을 볼 거예요. 조리식품학도 내용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6주차에 같이 보면서 6주차에는 단체급식도 볼 거고요. 마지막에 위생학까지 해서 7주 동안 휴강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거 제가 연도별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6개월 동안 이론했죠? 이론을 했어요. 이게 다 머릿속에 있나요? 이거 지금 처음에 1주차에 물어봤던 생리학적인 내용, 내가 내분비계, 뭐 호르몬 이런 것들 물어보면 여러분들 헷갈리거나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도별로 한 연도에 나온 교육, 영양학, 식품학, 뭐 식사요법 다 섞여서 놓으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답 쓰는 거 자유롭게 승산 있게 쓸 수 있겠어요? 과연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7, 8월에 기출문제 풀이라고 했는데 이론 한 번 돌았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회전이 더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다이얼로그로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목별로 하나씩 한 주에 한 과목씩 클리어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주차에 7월 14일에 시작되기 전에는 적어도 영양교육에 대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라도 수업을 듣는 게 조금 이제 문제 풀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영양학 생애주기도 그 전주에 해당하는 내용들 먼저 한번 보고 이제 수업을 듣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차별로 과목을 하나씩 다 클리어를 한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단계로 넘어가는 순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공부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렇게 과목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014년 이후의 문제들을 과목별로 진행을 할 거고 문항수는 얘네들마다 출제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영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50문항이다 라고 하면 영양학이랑 생애주기는 합쳤을 때 막 80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문항수가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총점이 100점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떤 거는 기입형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서술형이 또 많을 수도 있어서 배점은 이렇게 뭐 과목마다 조금씩 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첨삭을 하더라도 점수를 따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첨삭할 때에는 좀 코멘트 형식으로 쓸 거예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못 짚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정정하기도 할 거고 뭐 여러분들이 좀 잘 썼다 아니면 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라는 표현도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코멘트 형식으로 첨삭을 진행을 하는데 좀 이제 제가 좀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면서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은 배포되지 않습니다. 모범 답안이 필요하면 문제집을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자습서도 아니고 뭐 백과사전도 아니고 전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오늘 했던 것처럼 식품 첨가물에 대한 목적을 3가지 제시할 것이라고 하면 식품 첨가물의 목적이 뭐 7,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만 답으로 딱 국한해서 이것만 써야 정답으로 인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쓰면 되지만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답안의 문장을 잘 구성을 해서 쓰면 제가 채점을 해서 내용이 맞는 내용이면 정답으로 부여를 하겠죠. 그래서 꼭 답이 하나로만 정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닌 문제들도 있는 서술형 유형들이기 때문에 답안을 배포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그 수업의 방향이 다르니까 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답안지의 경우에 답안지 양식도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항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할 때는 제가 실전 문제처럼 문항수 똑같이 할 거예요. A유형, B유형, 기입형 몇 개, 서술형 몇 개. 근데 여기에서는 문항수도 다 다르고 점수 배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유형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자유롭게 답안을 쓰시면 돼요. 올해는 차별적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이 14년 이후의 것들을 과목별로 진행을 할 거고 첨삭도 진행을 할 거고, 그런데 올해는 교재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프린트로 나가니까 이제 어쨌든 7주 동안에 막 과목 프린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면서 조금 좀 일관성이 없다고, 좀 이제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예 교재로 문제를 다 구성을 해서 미리 이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A4에 문제 번호랑 답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뭐 2024년에 출제된 A형 3번 문제, 답은 뭐뭐뭐. 뭐 2022년에 출제된 B형 4번 문제, 답은 뭐뭐뭐. 이런 식으로 번호랑 답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답을 보고 온라인 강의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그 답을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기한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제가 출력해서 채점한 다음에 다시 PDF로 올려드리는 형식으로 채점을 하고요. 직강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와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본인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2가지예요. 나 지금 이론 베이스가 괜찮아, 내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수업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랑 나중에 첨삭했을 때의 내용들을 비교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정 내용이 아직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혼자 문제를 풀면서 답까지 쓰는 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 수업을 먼저 듣고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답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조금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본인이 다시 한번 답안을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게 되었으면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후에 테스트를 점검을 하는 과정으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수준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답안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개념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이라는 거에 의의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7월 14일에 모의고사가 아니라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분석은 7월 14일에 시작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